2022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1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한토지신탁과 함께하는 M뉴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8.1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입니다. 지난 8월 16일에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이 발표됐는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전략이니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전혀 흐름을 모른 채 넘어가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저희가 쉽고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만 조금 더 깊게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의 강민재 계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좀 정식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토지신탁에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재 계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여유로움을 제가 느꼈던 게 대기실에서 보통 이런 일반인 출연자 나오시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앉아 계시고 아까 막 과자를 엄청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 양반 아주 제대로 된 분 오늘 모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유 있을 수 있나? 네. 도대체 몇 개를 드신 거예요 아까? 있는 건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든든한 상태로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 8.16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안 가지고 계신 분이든 네, 모두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계장님은 집이 유주 무주 무주입니다. 대다수의 저 또래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다시피 현재 지금 저는 무주택 상태이고요. 네, 지금 현재 정부 8.16 대책의 가장 핵심이 신규 공급 부분인데 글로벌 경제 상황의 환율 상승,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저 같은 무주택자들의 소비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위축된 소비 심리를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 현재는 지금 무주택자이지만 네. 앞으로 이제 소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맞습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번 그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규 공급 부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속한 업무가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네. 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 환영을 하면서 이번 정책에 좀 세부 정책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일원이기도 하고 국민의 한 사람 또 예. 주택을 앞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되면 어느 쪽으로 가장 이렇게 좀 기울어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안정이 돼야 회사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저 나아가서 이제 정부 정책에 요즘 큰 청년이에요. 발전을 기여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아무래도. 제 네. 주거 환경이 안정이 돼야 그렇죠. 여타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그 개인적인 건 살짝 맞습니다. 제쳐두고. 네. 그렇죠? 아까 그 과자 먹을 때 알아봤어요. 이렇게 당당하니까 오늘 네. 저 출연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스 M뉴스. 정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향후 5년간 부동산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8.16 정책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위해 어떤 청사진이 제시됐는지 지금부터 5대 전략을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입니다.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신규 정비구역의 확대 및 재개발은 물론 안전진단제도 개선 등 완화적인 정책을 제시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한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입니다. 2023년까지 신규 택지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후보지 15만 호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GTX A 노선을 24년 6월 이전까지 조기 개통하고 GTX BC도 착공에 들어가겠다. 30년 넘어가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24년 중에 수립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죠.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에
대한 종합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책과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신규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도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주택 공급 소요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집 한 번 지으려면 각종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를 통합 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택지도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절차 등을 통합함으로써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신규 공급을 하지만 좀 더 보다 신속하게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입니다. 요즘 청년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건설 원가 수준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민간 분양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도 새로운 모델로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저와 같은 2030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국민소득에 맞는 주택 품질 확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닥 두께 강화 시 가산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방안입니다. 또 공공임대 평형을 확대하고 노후 임대 정비도 본격화한답니다. 주택의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층간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가시화돼서 주택을 건설할 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려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예고한 이번 8.1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생각했던 정책이었나요? 아니면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신규 공급 대책. 그 부분이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 대한토지 신탁, 제가 속한 신탁 방식 정비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아무래도 좀 완화되는 부문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임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얼마나 초년이시길래? 사실 그렇게 완전 초년은 아니고요. 그죠? 지금 회사 생활을 한 지는 5년 차 어휴, 됐습니다. 네, 그럼 30대. 둘입니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5년간 전국 22만 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네. 그중에 서울이 10만 호나 되거든요. 물론 뭐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짓는 거 좋죠. 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서울에는 더 이상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 정책을 봤을 때 서울의 10만 호라고 하면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나 뭐 도로, 기반 시설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빈 땅에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이미 있던 있는 곳 중에 좀 노후된 곳을 네. 재건축, 재개발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군요. 그동안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부담금인데,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평균 3천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 금액의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3천만 원, 이 물가가 오른 만큼 현실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많고 실제로도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부담금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웬만한 강북 아파트 가격만큼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뭐 부담 비율은 조금 완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2006년, 그러니까 무려 16년 전에 제정이 된 거거든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16년이면 많이 바뀌었겠죠. 네. 물가 상승, 또 집값 자체도 달라졌죠. 과한 부담금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그동안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제 기준 상향하고요. 네. 부과율 구간도 확대하겠다. 네. 현실에 맞는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청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안전진단도 사실 생소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안전진단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부분 15%,
건축 마감 및 뭐 설비 노후도 25%, 그다음에 구조 안전성 50%, 비용 분석 10%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조 안전성 부분이 제일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50%니까. 네, 그 구조 안전성 부분에서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를 못하는 사업장들을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등급이 D등급 이상이 안 나와서 이 정도면 네. 재건축하는 게 맞는데 네,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된 거죠 그동안.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구조 안전성 부분이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신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건축 제도가 정비되면서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정비 사업의 전문성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816 대책에서는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큰 목적이 투명성과 전문성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장점과 가장 잘 결부가 될 수 있는데요. 조합 방식은 아무래도 각기 다른 또 직업군들에 계신 조합원님들이 그 중에 대표를 선출을 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은 사실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중에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비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고금리 시대에서는 더더욱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는 또 금융회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신탁법 여러 법들의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토지신탁이 그동안 어떤 성과들을 좀 거두어냈는지, 실제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적이 많죠?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인천 작전동 신라 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재는 브라운스톤 계양 스카이인데요.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원활하게 분양, 착공, 준공, 청산까지 사업을 마친 경험이 있고요. 지금 요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남양주 태계원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2년 1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서 5개월 만에 건축 심의를 득했고 9월 현재 사업 시행 계획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조합 방식 정비 사업에서의 일정보다 훨씬 더 앞당겼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현장은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가장 좋은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 지금 이 신탁 방식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실제로 대토시의 그동안의 업적들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동안 이 신탁 방식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조합 설립을 받을 때도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권리 내역 같은 것들을 다 적어놓고 하는데 저희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 등기를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땅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데 사실 이게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완전히 남에게 네. 맡기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좀 사라지면 맞습니다. 괜찮겠다는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뭐 네.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자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 한 말씀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뭐 네. 고향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대구에 계십니다. 대구의 어머니께 네. 한 말씀 하세요. 엄마 사랑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서경석의 M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Z 세대의 내 집 마련입니다. 예전에 그 김재원 배우 나 화살코 나서 이 정도로는 우리 클럽에 못 들어와. 제일 큰 형으로 모시는 분이 신현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살겠습니다. 엄마 사랑해.